제가 김치는 한국 음식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네 라고 합니다. 야, 너 괜찮은 애구나. 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리뷰가 좀 늦었죠? 밀린 것들 이제부터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포 파인드 N, 오포 이 폴더블 폰인데 지난번에 언박싱 올렸을 때 반응이 예상외로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5개월 동안 사용한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름인데 사실 갤럭시 폴드가 이 좋든 싫든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는 이 주름이 안 보인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오포 쪽이 우위예요. 일단 정면에서는 이 주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뭐 밝은 화면으로 와도 이렇게 주름이 거의 안 보이죠. 다만 측면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빛이 있는 곳에서는 주름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정면에서는 주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과 이 차지하는 영역 자체는 크지만 오히려 주름이 높이가 얕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화면 위를 지나갈 때는 신경이 덜 쓰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 폴드 3는 중앙에 강하게 깊은 줄이 하나 있지만 절대적인 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주름이 차지하는 영역이 좁죠. 이런 종이로 예시를 들면 갤럭시 폴드는 이미 한번 강하게 접어서 이미 접힌 자국을 여기에 낸 거고요. 오포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말았는데 힌지가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주름이 있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갤폴드는 상당히 견고함이 인증이 됐죠. 거기에 S펜을 지원하잖아요. 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가 힌지를 제외한 이 패널 밑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힌지 윗부분은 어떻게 하냐? 터치와 AI로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힌지 윗부분을 관통하는 선을 그려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다만 이 주름이 워낙 깊기 때문에 막상 쓰다 보면 신경은 좀 덜 쓰긴 하지만 정면에서 보거나 이렇게 화면 위를 터치할 때 요게 신경이 좀 쓰이는 편이죠. 오포 파인드 N이 가장 큰 장점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주름이 안 보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약간 비틀어도 거의 안 보이고 아예 측면에서 봐야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폴더블의 핵심 힌지의 내구성인데 동일하게 20만회 접었다 폈다를 보장한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파인드 N에 대한 심각한 내구성 이슈가 보고된 적은 없어요. 우선 갤럭시 폴드 3는 IPX8 방수를 지원하고요. 방진은 안 됩니다. 오포 파인드 N은 방수, 방진 모두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얘네들 홍보 영상에서는 또 방수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증만 안 받은 거라고. 이거 맞아? 일단 둘 다 생활 방수 정도는 된다. 물 튀기는 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고요. 먼지나 모래가 힌지로 가는 걸 얼마나 막아주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 리뷰 영상을 잠깐 확인해 보면 그 영상 설명에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단 갤폴드 3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모래를 뿌린 상태에서도 힌지에 따로 모래 조각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오포 파인드 N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모래를 어느 정도 뿌린 상태인데 힌지를 보면 모래알이 꽤 보입니다. 힌지 작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해변에 한번 떨어뜨리면 그 잡소리 들릴 것 같고 괜히 찝찝한 느낌이죠. 어쨌든 힌지에 뭐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이니까요. 이게 물방울 힌지를 채택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물방울 힌지를 채택한 폴더블 폰들은 다 방진에 취약한 모습이었어요. 파인드 N도 그렇고요. 다만 그 반대급부로 거의 보이지 않는 주름을 얻은 거고 특히 지금 몇 달을 쓴 상태인데 주름이 더 깊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핵심은 측면에서 보면 주름이 커 보여도 사용자가 쓰는 정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 폴드 3와는 화면 비율이 크게 다른 게 인상적인데 참고로 이 오포 쪽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납품받은 겁니다. 크기는 폴드가 좀 더 크고요. 이 가로는 오포가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9 영상을 볼 때는 은근히 차이가 꽤 납니다. 폴드 3 쪽은 가로로 돌려야 저 정도가 되긴 하지만 오포는 아예 안 되니까요. 반면 그와 반대로 외부 화면은
오포 쪽이 좀 더 편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외부 화면 쓸 일이 의외로 꽤 많다고 했었죠. 거의 절반에 가깝게 외부 화면을 쓰게 되던데 이 밖에서는 외부 화면으로 쓸 수밖에 없고 거기다 이 폴드3가 은근히 그립감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폴드3는 굉장히 기괴한 이상한 비율이죠. 반면 오포는 18대 9고요. 그래서 좀 두껍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한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 접으면 핸드폰, 펼치면 태블릿이라는 측면에서는 폴드3가 더 맞긴 합니다. 4대3 비율이 태블릿이 기초니까요. 반면 오포 쪽은 일반적인 웹서핑은 좌우로 너무 펼쳐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 비율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얘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진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가득 차는 데 비해서 폴드는 세로로 기니까 다른 밑에 정보들까지 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형 핸드폰보다 화면은 더 크지만 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리면서 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거의 신경이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게 크게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폴드3로 이북 같은 걸 볼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오포는 어떻냐? 동일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로로 너무 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가로 모드에서 두 쪽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반반이 잘려서 나오거든요. 전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접으면 정말 약간 좀 책 읽는 느낌? 이런 느낌 훨씬 낫죠 이게. 반면 만화를 보신다면 이렇게 두 쪽 보기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한쪽 보기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돌려야지 그나마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게임이 알아서 전체 화면으로 맞춰주고 펀치홀 영역을 살릴 건지 죽일 건지도 설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컨텐츠 소모용으로는 폴드3가 비율적으로 조금 더 나은 느낌이에요. 쓰면서 엄청 불편하진 않았지만 비율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괜찮았는지 오히려 폴드4에서는 화면 비율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 외부 화면 비율이 가로로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교는 그만하고 이 친구 스펙은 스냅드래곤 888에 8GB 램, 256GB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전세대 AP긴 하지만 뭐 플래그십답게 앱 뜨는 거 빠르고 뭐 앱 뜨는 거 빠르고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OS는 안드로이드 11이 자체 컬러 OS를 쓰고 있는데 뭐 나름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적어도 메뉴가 샤오미보다는 훨씬 간결합니다. 특정 앱을 어떤 비율로 실행시킬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4대3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죠. 요거는 그 갤럭시 폴드랑 똑같아요. 기능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으로 두 갈래 모션만 취하면 이렇게 바로 반갈죽이 돼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부분도 좋고요. 이게 멀티태스킹 할 때 일반적인 핸드폰이 두 개 있는 꼴이다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역시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더라고요. 일단 전 이렇게 앱이 다 밖에 꺼려져 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앱 서랍 못 만듭니다. 정확히는 여기 설정에 있긴 해요. 홈 화면 모드에서 서랍 모드가 있긴 한데 얘를 적용시키면 그냥 이렇게 무성의한 앱만 쭉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럼 런처를 깔면 되지 않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노바 런처를 깔았거든요. 이렇게 노바 런처가 깔렸는데 자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 홈을 바꿔보면 기본 홈이 안 바뀌어요. 좋든 싫든 그냥 요 컬러 OS를 써야 됩니다. 뭐 찾으면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앱 호환이 어딘가 이상해요. 뭐 안드로이드니까 안 깔리는 앱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한번 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로로 나옵니다. 요거 보려면 돌려봐야 돼요. 이런 앱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뭐 요런 앱 켜면 다시 가로로 돌려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얘는 지 혼자 이렇게 게임으로 인식해요. 이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이 앱도 이렇게 가로로 실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앱 비율 조절하는 거, 여기서 이 스피드 테스트를 한번 다른 비율로 바꿔보고 켜보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재생이 돼요. 자, 아니 해결책을 주면 된 거 아니냐. 제가 뭐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여기 앱 목록에 뜨지도 않아요.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키보드도 기본 키보드가 영어랑 중국어밖에 없어서 구글 키보드를 깔아서 쓰거든요. 뭐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아이디를 입력해 볼게요. 뭐 이렇게 입력하고 비밀번호 뭐야? 갑자기 기본 키보드가 나와요. 이거 골 때리는 게 그냥 서드파티 웹에서도 인풋 타입이 패스워드기만 하면 자기네들 보안 키보드가 떠요. 따로 해제를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게 기본인 게 좀. 그리고 스피커, 노래 하나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평화로운 노래가 나오는데, 자, 제가 여기 밑을 막아 볼게요. 그러면 노래가 안 들립니다. 위에 스피커도 없고 수화부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여기 아래에 스피커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아니, 플래그십에 제대로 된 스테레오 스피커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무선 충전도 빠졌어요. 무선 충전 안 되면 또 은근히 불편하죠. 그런데 리버스 무선 충전이라고 역 무선 충전 기능은 또 됩니다. 대체 뭐죠? 배터리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지 종종 갑자기 확 닳아요. 보시면 1시간 사이에 앱들은 2% 정도밖에 안 썼는데 배터리는 20% 정도 닳았죠. 자, 나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해봅시다. 소프트웨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컨티뉴어티인데 큰 화면으로 뭐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닫으면 살짝 밀어 계속 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밀면 이런 식으로 닫아서도 아까 앱에서 보던 걸 계속 이어서 보여줘요. 폴드도 이거 되는데 앱마다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죠? 이건 삼성 쪽에도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큰 화면으로 보고 있다가 지하철 타서는 한 손으로 이어서 보고 좋죠? 카메라는 5천만 광각, 1600만 초광각, 1300만 망원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품질 좋아요. 주광은 요즘 다 잘 나오는 추세긴 하지만 얘는 확실히 잘 나와요. 쨍쨍하고 디테일도 살아있고요. 충분한 광량이 없는 오후여도 이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고, 저기 끝에 있는 공사 중인 성당 한번 확대해 볼까요? 망원 품질도 상당히 괜찮죠. 디테일이 아쉽긴 하지만 거리를 생각하면 납득이 충분히 되고, 초광각으로 가면 디테일은 약간 아쉬워지지만 이 정도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야간 사진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디테일은 꽤 뭉개지는 편이지만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유럽 버프인지 대충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답게 자동으로 현재 환경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인식도 빨라요. 해변을 보다가도 건물 보면 바로 건물로 바뀌고, 해변으로 가면 또다시 해변.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이거 AI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실시간으로 영상 색감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켜면 풀 HD로 자동 고정인데 뭔가 색감이 진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리고 여기에 브리노라고 삼성 빅스비, 뭐 애플 시리 같은 게 있는데 얘 나름 정직해요. 제가 김치는 한국 음식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한자도 파오차이예요. 근데 네 라고 합니다. 야, 너 괜찮은 애구나. 자, 가격은 갤럭시 폴드 3가 199만원, 오포 파인드에는 145만원으로 폴드 3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제 비슷하긴 한데 정가 기준으로는 오포가 더 저렴하고요. 여러 사소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주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시각적으로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제 매일같이 보는 게 화면이니까요. 뭐 어쨌든 기기 완성도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만 조금만 더 개선이 되면 야, 이거 물건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옵시다.